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2단원의 각계 관계를 한번 쳐다볼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개 한 거가 뭐였지? 우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는 특히 정말 내용적인 부분으로는 세계사랑 비교할 만큼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봐. 근데 관계사를 중시하기 위해서 각국사를 교과서에서 없애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각국사도 써놓지 않으면 관계사가 너무나 암기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국사를 조금은 교과서 외적인 부분도 조금은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었지. 각국사를 뭐 북방민족, 뭐 아까 몽골고원 쪽, 티벳고원 쪽, 중국 쪽, 그리고 또 밑으로 삼국시대와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한번 쳐다봤었어. 자, 오늘은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 성립 당원에서 첫 번째 관계사인 인구 이동과 전쟁을 좀 볼 거야. 자, 우선 보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구 이동이라는 거는 결국 뭐 기후가 변화했다든지, 사실 이제 서진이 뭐 파랑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오호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북방민족이 진짜 살기가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내려온 것도 있거든. 그리고 뭐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뭐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뭐 온조와 비류 같은 뭐 그게 정치적인 갈등이지, 뭐 이민족의 침입 등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게 돼.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 도덕책 읽듯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징은 아무래도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이민족 자체도 북쪽에서 자기네들 살던 땅보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자면 북쪽이지만 자기네들이 살던 땅보다는 남쪽에 있는 화북 지역으로 밀려 들어오고, 또 화북 지역에 있는 한족은 강남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결과 같은 게 이제 연쇄 이동하는 거야. 왜냐면 북쪽에서 이민족이 내려와서 화북에 자리 잡으니까 화북에 살던 한족들은 강남으로 내려가서 강남에 자리 잡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국가가 성립이 되고 또 문화가 전파되고 교류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야. 자, 사실 동아시아사에서는 이번 2단원에서 인구이동과 전쟁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국제관계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율령 유구에서 0.5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애매해. 불교에서 한 문제, 못해도 3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국사 본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사는 이해하기 위해 뿌리는 걸음 같은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킬러로 문제를 잡을 것을 잡아 나갑시다. 자, 14년도 수능에서는 5호 이동 당시, 즉 5종족의 이민족이 내려올 당시에 중국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15호 수능에서는 북이 효문제 당시의 동아시아 상황, 그 다음에 16년도 수능에서는 하나정책이 나왔고, 17년도 수능에서는 5호의 이동이 나왔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기별로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요 표입니다. 표. 자,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맨 위에 4세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4세기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쪽에서 이민족들이 쭉쭉 밀려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계기는 서진의 파랑의 난이지만 파랑의 난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남하하게 돼서 여기 보면 자 5호의 남하, 기후변화 나오지. 5호의 남하. 그래서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를 하게 돼. 즉 서진이 멸망하고 동진이 세워지게 되고, 이때와 사실은 요때 전에 있었던 삼국시대 위초고 중에 어디지? 그렇지, 오나라와 동진 때부터 강남의 개발이 시작된다. 자, 여기 북조는 어떤 시대야? 5호 16국 이민족들이 내려온 시대고, 남조는 동진 정권이 세워진 시대지. 4세기야. 또 4세기에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곳은 바로 일본 야마토 정권이에요. 자, 지금 4세기는 어디 전성기지? 백제 전성기지. 자, 전성기라고 한다 함은 사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백제가 잘 나가고 있었으면 고구려와 신라가 두들겨 맞고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이민족이 내려와서 한족들이 강남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상태지.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도레인 또는 도웨인이라고 해. 도레인이나 도웨인은 같은 말이야. 도레는 건너서 올레자를 써서 온 사람이 되는 거고, 도웨인은 건너서 외로 간 사람, 즉 어디서 쳐다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점을 어디에 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레인 도웨인은 같은 거야.
자, 그리고 야마토 정권이 성립을 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여기서 중앙 집권이라는 게 중요해. 왜 그러느냐? 자, 원래 일본은 지방 분권이 기본이야. 자, 우리 히미코 여왕 때를 생각해 보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그러니까 야마타이 시절의 히미코 여왕은 30여 개의 소국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야마타이국을 이끌었잖아. 그치? 자, 30여 개의 소국이라는 건 중앙 집권이 아니면 30여 개로 갈라진 지방 분권이야? 그렇지. 지방 분권에 가까운 거야. 자, 근데 지금 넘어간 도레인들이나 도웨인들은 중국이나 삼국시대에서 지방 분권을 봤어? 아니면 중앙 집권 국가를 봤어? 그렇지. 중앙 집권을 하려는 국가를 보거나 최소한 중앙 집권을 했던 국가들을 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서 성립한 야마토 정권은 바로 중앙 집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거대한 전방 후원부냐. 전방 후원부는 설명을 했듯이 앞에는 이렇게 전방, 네모 방자를 쓰고 후원은 뒤에다가 이렇게 원형의 어떠한 큰 무덤을 세우는 걸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 자, 이거의 길이가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해 줬었지? 자, 고인도를 생각해봐도 그만한 도를 옮기려면 나름대로 계급사회라는 게 있고 또 뭐 권장의 힘이 강력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마당에 자,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세우려면 역시 중앙 집권이 가능해야 가능한 말이겠지. 그래서 뭐 이유 정도로 보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5세기를 가자. 5세기에 자, 5세기에 중국은 무슨 시대야? 북이지. 그렇지. 그리고 남조는 송나라지. 송나라. 자, 중국. 자, 우리 남조 순서가 어떻게 되지? 동진, 송, 남제, 양, 진 이렇게 되지. 자, 거기에 송나라야. 송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송나라에서 해야 될 건 없고 사실 북이는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야.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만 외우면 돼. 동아시아사는 사실 내용면으로 세계사랑 비교할 게 아니야. 자, 북위의 효문제가 하나정책 또는 호한융합정책을 폈다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삼국시대 볼까?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 즉 한국을 보면 누구 때 전성기야? 고구려 장수왕의 전성기지. 자,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우리 그 이전에는 중국이 5호 16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 그래서 광개토대왕 시절만 해도 중국으로 조금씩 뻗어나갈 수 있었어. 하지만 5세기가 되면서 북위로 중국 화북이 통일되어 버리면서 장수왕이 아무리 강력한 고구려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중국으로 쉽게 쳐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장수왕은 어떻게 하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잖아. 자, 그래서 남진 정책의 결과로 한강을 장악하게 되고 이 한강을 장악한 것이 백제와 신라를 자극하게 돼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 나제 동맹이 일어나게 돼. 자, 나제 동맹에서 원래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지? 한강 유역이었잖아. 그 한강 유역을 털렸기 때문에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서울에서 백제 수도 새로운 수도인 웅진으로 내려간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그렇지. 계속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본 볼까? 일본은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하자. 일본은 계속해서 야마토 정권이 들어와 있는 시대야. 이때 우리가 초록색 눌렀는데? 뭐지?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쇼토쿠 태자야.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수용했어. 특히 백제의 불교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아스카 문화라는 게 생기는데 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야? 자, 잘 봐봐. 백제가 서울이 털려서 웅진으로 넘어갔던 시대잖아. 즉 여기서 만약에 웅진으로 가지 않고 외로 넘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겪었겠지. 그래서 자, 봐봐. 미안해. 자, 이런 식으로 산이 있어. 산 가운데 평지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우리는 분지라고 하지. 여기에 아스카 분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새로 온 도레인들이 지금까지 전쟁에 시달렸던 게 너무 짜증나서 산이 주변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성처럼 지켜주는 이 아스카 분지에 가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스카 분지에서 일어났던 문화가 일본 전체로 퍼져. 그것이 바로 아스카 문화야. 자, 그리고 또 4세기와 5세기, 6세기 말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다원외교야. 다원외교라는 게 무슨 말이지? 서로가 굉장히 서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자, 우선 봐봐. 북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자존심 때문에 고구려밖에
조공책봉을 해주지 않았어. 이거는 사실 다음 단원인 국제관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그냥 맛보기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다원외교는 계속해서 한 사람과 외교를 맺거나 한 나라와 외교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바람 핀다고 얘기하잖아. 문어발 막 2다리 걸치고 3다리 걸친다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다원외교 상태야. 그런데 이게 바로 중국이 북이가뿐만 아니라 남북조가 통일되면서 수나라 당나라의 통일왕조가 되니까 이 다원외교는 뭘로 바뀌었어? 수나라 또는 당나라 중심 질서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수나라는 얼마 지속되지 못했으니까 수나라는 빼고, 자 그러면 7세기 삼국 항쟁기를 보러 가자. 자, 삼국시대에 우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했어. 그치?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수나라 고구려가 고구려를 침입했는데 고구려는 고구려가 막아내서 일단 실패했어. 그런데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되고 신라의 40여 개 성을 뺏고 당항성을 압박을 하니까 김춘추가 처음에는 고구려를 갔다가 고구려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나라로 건너와서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이루어졌어. 그게 바로 나당동맹 또는 나당연합이고, 그것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손을 잡고, 또 이 당시 당태종에게 털렸던 돌궐이 고구려와 손을 잡고, 또 백제는 원래 외와 엄청 친했었지.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연결에는 바로 남북으로 남북과 동서 외교에 합쳐서 10차 외교 상태가 일어난단 말이야. 10차 외교 상태가. 자, 그러다가 당나라가 먼저 백제를 멸망시켜. 당나라와 신라가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고, 백제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 그렇지. 외가 우리 감히 우리 형을 때렸어 하고는 지원을 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병사를 데리고 어디로 오게 돼? 백강으로 오게 된단 말이야. 백강. 여기다 백강이라고 적어놔. 나 지금 쓰기 귀찮아서 안 쓴다. 자, 백강전투 이후에, 백강전투는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여기 백강전투 별표 좀 해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아시아 최초로 한중일 삼국이 싸운 거야. 자, 한국 누구야? 신라. 왜? 왜군 왔잖아. 그치? 그리고 중국, 당나라 싸웠잖아. 삼국이 싸운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돼. 고구려가 멸망.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당나라가 욕심을 부려서 각지에다 도독부 도호부를 설치하니까 신라가 빡쳐서 당나라와 전쟁을 하지. 그게 바로 뭐야? 나당 전쟁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를 좀 보자. 아까 아스카 분지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아스카 문화를 일으켰다 그랬지. 자, 이 아스카 문화. 자, 근데 이 당시에 7세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망했던 시대지.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많이 어디로 이동했어? 일본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고마 신사라고 해가지고, 고마 신사가 되게 유명한 신사야. 일본에서 그래도 한 10손가락은 좀 그렇고 한 30손가락 안에 들어갈까?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많은데 30손가락 안쪽이면 되게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고구려 사람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 고구려 사람이 그 신사의 신인 거야. 고구려 사람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심지어 고마 신사 뒤에 있는 산의 이름은 고려산이야. 그런 식으로 고구려 백제가 곳곳에 일본에 이렇게 뭐 뿌리를 내린다. 일본 문화나 백제 문화나 고구려 문화가 뿌리를 내린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또 자, 다이카게 신을 볼까? 자, 계속해서 중앙 집권을 하고 있던 나라의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스카 문화는 다이카게 신이라고 해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선택하고 율령을 도입하게 돼. 도입이야, 도입. 율령 도입. 자, 그 다음에 7세기 말에서 8세기까지를 보자. 우선 당나라부터 볼까? 자, 당나라는 이때 최전성기를 달리면서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돼. 동아시아 문화권이 뭐야? 바로 불교, 유교, 그리고 율령, 한자, 이렇게 4개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한다. 또 이 당시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해가지고 베트남의 일부 자치를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안남도호부는 문제의 내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바로 7세기라는 연도를 체크하기 위한 선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당의 율령을 도입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율령은 어디서 다음 시간, 3번째 시간에 율령에서 배우겠지만 주로 발해에서 중심으로 율령을 도입하게 되고, 자, 나라 시대도 마찬가지야. 다이오 율령을 성립해. 즉 당나라의 율령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중앙체제로 이관 팔성제라는 일본만의 특이한 체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 이거는 사실 어디 가서 조금 더 볼 거냐면 율령 파트에 가서 좀 더 볼 거야. 그리고 혹시 프린트물에 이관 팔성제가 여기에 붙어있지 않고 다이카게신에 붙어있는 프린트물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이관 팔성제 다이카게신에서 지우고 다이오 율령 나라시대로 바꿔주세요. 선생님 실수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오타를 프린트물을 내갖고
그걸 다시 뽑았는데 내가 다시 뽑기 전 걸 나눠줬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키워드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헤이조쿄, 헤이조쿄. 그다음 견당사, 그다음 동대사 철불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자, 헤이조쿄는 뭐냐면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든 일본의 도시 계획 도시고 수도. 견당사라는 건 당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 10년 또는 20년에 한 번씩 보냈던 조선통신사 같은 거야. 통신사 같은 거 배우기 위해서. 동대사 철불은 굉장히 거대한 불상으로 철불 손에 우리 사람이 15명, 성인 남자가 거의 15명 가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불상인데, 거대한 불상이고 국가 불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었겠지 이런 큰 불상은.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보여주고 중국 불교가 대량으로 수입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다음에 뭐 그냥 신불수팝 이런 거는 키워드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 신불수팝 같은 거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동아시아 세계인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 세계인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왜 나오냐. 자, 세계인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사실 동아시아에서 세계인이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스님들을 물어봐. 사실 스님들 물어보면 토하거든. 토해, 진짜로. 니네 나중에 네 번째 시간에 스님 한 13명 되나? 12명인가 13명쯤 되는데 그거 보면 토할 거야. 어쨌든 우리 여기서 보는 애들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억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킬러 선택지 진짜 어렵게 낼 거면 스님으로 어렵게 내지 이걸로 어렵게 내지 않아. 자, 우선 감지는 다음번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서도 한번 보고 갑시다. 승려고요. 8세기에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다음 통일신라 사람 볼까? 최치원. 한국사에서 배웠었지? 유명한 사람이고 당나라 외국인 대상의 과거 시험인 당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했다. 그다음 뭐 장보고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장보고는 어디서 왜 같이 중요하냐면 바로 옛님과 연관되어서 장보고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장보고의 청해진, 이 당시에 거의 제해권을 다 잡고 있던 사람은 장보고야. 장보고의 수군이야. 그리고 법화원은 뭐냐면 장보고가 산동반도에 세운 절이야, 절. 자, 그다음에 일본을 볼까? 아베노 나카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일본인 같은 이름이긴 해. 자, 이 아베노 나카마로는 누구냐면 견당사야, 견당사. 견당사에서 당을 배우러 왔어. 자, 근데 당나라 황제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남도 호부가 어디지 얘들아? 베트남이지. 일본 사람을 베트남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안남도 호부의 관리로 채용을 해. 그래서 열심히 막 벼슬도 주고 잘해주고 이러는데 정작 이 사람은 향수병에 걸려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견당사는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출발하거든. 이게 왜 그런지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하여튼 굉장히 텀이 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오매불만 기다려갖고 결국 그 다음 견당사로 온 배를, 그래서 돌아가는 배를 탔거든. 근데 견당사 배가 한 20척에서 30척 되는데 그 20척 30척 중에 폭풍을 만나서 자기 배만 가라앉았어. 문제는 또 당나라 근처에서 가라앉아가지고 구출은 됐어.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나라에서 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좀 불쌍하지. 안남도부의 관리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일본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일본 사람이 중국 황제 맘에 들어서 베트남 가가지고 벼슬을 한 케이스야. 앤니도 승려인데 앤니는 우선 입당 구법 순례행기라는 걸 썼는데 이 책을 쓰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당나라로 불법을 배우러 간 스님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면 비자 같은 게 있어.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더 배우고 더 불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지 갖고 앤니니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장보고에게 편지를 써.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내가 당나라에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곧 쫓겨날 텐데 당신이 만든 절인 법화원에서 마저 불교를 좀 공부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장보고가 오케이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앤니는 그 불법을 공부하면서 쓴 기행문이 바로 입당 구법 순례 행기인데, 기행문 포함 뭐 이렇게 감상문 포함 뭐 이렇게 그런 건데 거기서 장보고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다음에 베트남 뭐 나라 일단 이름 이렇게 이상하면 뭐 베트남이야. 뭐 이놈들은 뭐 꺼엉꽁푹 둘 다 형제인데 당나라의 관리로서 베트남 지치를 뭐 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별거 없어.
자, 그럼 밑에 지도를 볼까? 자,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이게 몇 세기인가를 체크할 줄 알면 되는 거야. 몇 세기인가를. 자, 우선 볼까? 이게 몇 세기일까? 물론 여기에는 뭐가 써져 있어? 아씨, 기사에 북중 새끼들 와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아, 맞아 지도. 자, 여기 지도는 내가 그냥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지도나 가져오느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연도도 나타나 있고 그렇지만, 자, 여기서 연도를 빼고 나라 이름도 빼고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막말로, 자, 여기 지금 보면 표시를 해줄게. 자, 선비, 흉노, 갈, 그 다음에 강, 저 요 5명이 뭐야? 바로 5호야. 5호. 그치? 여기 북연, 전연, 후조, 남연, 한, 전조, 뭐 전진, 후진, 남량, 서진, 후량, 전량, 북량, 서량, 뭐 하, 한,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하는 16국인데 16국. 자, 이 화살표 같은 거는 주어진단 말이야. 지금 이 화살표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디로 뻗고 있어? 대부분 남쪽으로 뻗고 있지. 이게 바로 이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보자. 자, 지금 계속해서 목이 자, 이름도 안 나오고 화살표만 주어지고, 아니면 5호의 이름만 주어진다거나, 뭐 여러 개의 나라가 세워진 상태에서 동진이 나오지 않고, 자, 이 상태는 지금 5호 16국 시대, 그치? 그리고 서진에서 동진으로 넘어가는 시대니까 바로 몇 세기야? 그렇지, 4세기가 되는 거야. 여기 써져 있는 요 4세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볼까? 자, 보자. 위에 유연이 나와 있어. 얘들아, 연대기를 같이 봐봐. 유연 나와 있고, 북이 나와 있고, 송 나와 있어. 그럼 몇 세기일까? 연대기에 유연이 등장하고, 심지어 여기에 토요콘도 등장하고 있네. 그치? 보여? 그리고 여기가 문제인데, 얘들아, 여기를 문제를 어렵게 주면 사실 여기서 국경선을 빼버려. 국경선을 빼버리고 나라 이름만 줄 수가 있어. 사실 한강 유역을 어디서 먹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경이 보이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진다. 세기를 찾는 게 굉장히 쉬워져. 여긴 지금 한국 국경이 빠졌잖아. 그치? 한국 국경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다고? 그렇지. 국경선을 표시해주지 않고 나라 이름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어쨌든 송나라가 등장했고 북이가 등장했으면 이때는 몇 세기로 봐야 되는 거야? 바로 5세기로 봐야 되는 거야. 특히 송나라는 5세기에만 등장해. 자, 다음에 지도를 조금 내려볼까? 자, 보자. 여기도 보면, 자, 이건 누가 봐도 몇 세기야? 몇 세기일까? 자, 우선 신라가 어디를 점유하고 있지? 한강 유역을 점유하고 있지. 그럼 6세기 다음이겠지. 그치? 근데 당나라가 있네? 당나라는 언제 세워졌지? 바로 7세기 초반에 세워졌어. 그치? 근데 가야가 지금 안 보여. 신라, 백제, 가야가 있고 당나라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삼국통일의 직전인 거야. 삼국통일의 직전. 그래서 사실 7세기라고 보면 돼. 여기 밑에 통일 당시 뭐부터 써졌어? 통일 당시 618년, 즉 7세기 초에 당나라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자, 발해가 세워졌네. 신라가 있네. 즉 남북국 시대네. 여기에는 토번이 있네. 그치? 보여? 그리고 여기에 특히 서쪽으로 쭉 뻗어나갔지? 자, 이거는 몇 세기가 될까? 7세기 이후, 즉 7세기 후반 이후가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위에다가 위구르라고 써줬어. 그러면 이건 몇 세기가 돼? 위구르가 등장한 거? 니네 연대표랑 같이 봐야 된다. 나눠준 프린트물 연대표랑. 그렇지. 위구르의 등장은 8세기가 되지.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또 우리 간단하게 좀 더 추가로 공부할 거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자, 뭘 보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는 뭘 배웠지?
인구 이동과 문물 교류를 배웠잖아.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지 않고, 즉 나눠준 연대기에서 배우지 않고 그 훨씬 이전에도 인구 이동과 문물 교류가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 자, 가장 먼저 언제가 있었냐면 얘들아, 기원전 3세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니네 중간고사 때 봤었던 벼농사의 전파를 한번 봐봐. 벼농사가 처음에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이었지? 베트남 뭐 양쯔강 이쪽에서 시작돼서 산동반도를 건너서 한반도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건너갔었지. 그치? 그때 벼농사와 철기, 청동기가 한 번에 건너갔잖아. 그래서 야요이 문화가 발생됐었지? 기억나? 그치? 인구 이동하면서 문화도 같이 이동된 거야. 문물 교류가 일어난 거야. 또 기원전 2세기에는 연나라 지방의 사람이었던 위만이 오랑캐의 복장, 즉 우리나라의 복장을 입고 상투를 틀고 어디로 건너왔어? 고조선으로 건너왔어. 근데 올 때 뭘 들고 왔어? 그렇지, 춘추 전국 시대 때 유행했었던 철기를 들고 왔지. 이거 역시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인구 이동과 문물 교류가 같이 일어난 거라 그랬잖아.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원전 1세기 그때를 보면은 또 부여에서 고구려로, 즉 주몽이 건너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언제? 고구려에서 백제, 온조가 건너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것도 바로 인구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는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이동한 거지.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 이동과 전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뭘 보면 되겠어? 그렇지, 다음 시간에는 국제관계를 보고, 국제관계 본 다음에 그래, 국제관계를 보자 다음 시간에는. 알겠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